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알파인스키 슈퍼콤바인에 출전했던 박종석 선수가 12위로 경기를 마쳤지만 실격됐습니다. 아이스 슬레지 하키와 휠체어 컬링에서는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는 27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형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확산시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돕고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열정과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경기 소식 정두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펼쳐지고 있는 로사 후토르 알파인 스키 센터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선수들의 실격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해 경기가 지연된 가운데 알파인 스키 슈퍼 콤바인에 출전한 박종석 선수가 회전 경기 출발선에 섰습니다. 후반부에 출전해 슬로프 곳곳이 파여 있는 상황. 박종석 선수는 두 번째 기문을 통과하던 중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12위로 경기를 마쳤지만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슬로프가 눈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타서 제가 또 거의 맨 후반부다 보니까 코스가 너무 많이 파여가지고요. 이게 범프라 그러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밸런스를 좀 잃어가지고. 예선 1차전에서 개최국 러시아를 이기며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시작했던 아이스 슬레지 하키는 미국과 이탈리아에게 발목을 잡히며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예선 마지막 상대였던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한 점을 먼저 실점한 뒤 정승환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지만 이탈리아에게 다시 점수를 내주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밴쿠버의 은메달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휠체어 컬링은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4강 진출에서 멀어졌지만 지난 11일 6차전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는 7대4로 역전승을 거두는 등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간 폭력과 의료 방치 등으로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사망자 수가 500여 명이 넘지만 사인과 사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는 미완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서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인 한종선 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이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살아남고 싶다고 이 세상에서 아주 최소한의 권리를 우리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대책위는 사건의 특별법 제정이 시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가니 사건도 사실은 그 온조가 말하면 형제복지원 사건인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사회적인 배려, 사회적인 포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좀 암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밖에 대책위는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보편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한국형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한 생산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정당학회와 한국정책학회 공동으로 제6회 지방선거 한국형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의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책 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이런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며 유권자 역시 공약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어느 후보가 하는 말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국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고도 제대로 공약을 하는가 하는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유권자도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3월 중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공약 제안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5일부터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지난 10일 각 대형마트에 보행 약자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서울 지역 대형마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단 한 대의 휠체어만 보유하고 있는 매장이 절반에 그쳤고 보유하지 않은 곳도 10곳당 2곳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비치돼 있는 경우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품 진열대가 높고 통로가 좁아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어려웠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이에 대해 보행약자의 쇼핑 편의를 위한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시각장애인 고객 등을 위한 쇼핑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사례와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문항, 학교폭력의 이유 등으로 구성됐고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로도 설문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일부터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연상담전화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연 정보와 흡연 폐해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단 금연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총 56회에 걸쳐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유관기관에서 진행되는 금연 프로그램 안내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이를 실천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행복학교 어르신들인데요. 행복학교 입학과 졸업식 현장에 노원구청 황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평생학습관. 오늘 이곳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노원행복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인데요. 흰머리가 성성한 어르신들이 늦깎이 학생이 돼 1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노원평생학습관이 그동안 행복학교를 열어서 사실은 처음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을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이처럼 큰 것인지 처음 알았다는 어르신들. 평소 한글 사용에 자신이 없던 어르신은 이제는 배움을 통해 소박한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행복학교에서의 수업은 자신감입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당당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 돼 배움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약간 깜빡깜빡 있는 게 약간 좀 없어지고 또 좀 활력소를 가지고 모르는 걸 갖다 좀 알고 이름으로써 좀 내보다 활력이 생기고 좀
미래가 조금 더 보장이 되고 좀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노년의 행복을 선사하는 노원 행복학교는 2006년 기초영어, 기초 한글 교실로 출발해 초등 학력 인정 과정에 이어 올해부터 중등 학력 인정 과정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배우기 시작하며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이 현실로 실현됐다는 어르신들.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는 어르신들은 노원 행복학교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황희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 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는 호흡기관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가 더 쉬운데요. 자세한 내용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수원 시내의 한 시립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을 위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실내 곳곳을 실험 기계로 측정합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 측정 결과는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직접 알리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환기 방법, 오염 발생 원인 물질 교체 광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하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면적 430제곱미터, 12,296개 어린이집 가운데 80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 대상 어린이집은 시군 자체 기준으로 선정되거나 어린이집에서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향후에도 801개소에 대한 공기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철저하게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건강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선 안전상 화분보다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구민들을 위해 기초 수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용산구 기초 수화교실은 오는 5월 27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수화통역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기초 수화교실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급 단어와 문장을 수화로 배우며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 기념식과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은주 관장은 복지관 20주년과 리모델링을 계기로 영주시의 사례관리 거점기관의 역할과 전문적이고 친근한 맞춤 서비스 실천, 주민주체 조직화 및 지역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4년 12월에 개관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으로 3개월간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본사사옥 건립 현장에서 신사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석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2천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하고 있는 한수원 본사 신사옥은 부지 15만 7,14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만 2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조석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해 경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국가와 지자체,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소득이나 부양가족 유무를 파악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긴급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지원뿐 아니라
여수시 희망복지 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지원과도 연결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일상의 지식,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시간, 일상을 바꾸는 300초입니다. 이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옷깃만 스쳤을 뿐인데 따끔하고 정전기가 일어나서 인연은커녕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조한 때 더 심해지는 정전기. 오늘은 정전기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전류가 내 몸을 흐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불시에 팍 하고 터지는 정전기. 정전기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방심했다간 화재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전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문고리 잡을 때도 정전기가 너무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에도 정전기가 많이 생겨서 너무 불편해요.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랑 마주칠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정전기가 안 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를 말합니다. 우리 몸 주변에 흐르고 있는 전기와 주변의 물체들이 가진 전기가 생활 속 마찰을 통해 이동하다가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적절한 유도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정전기라 부릅니다.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정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불쾌감을 주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폭발 화재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시 운전자의 몸에 있던 정전기가 주유구를 통해 나오던 기름진기와 만나 폭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의 예를 들 수 있죠. 이러한 정전기는 건조한 때 더욱 심해지는데요.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으로 넘어가는 건조한 환절기,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건조한 환경, 건조한 피부 상태의 사람의 경우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 정전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흘리지 않는 사람이 정전기가 일어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만큼 수분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도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상생활 속 정전기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주유소의 화재 사고 예방법입니다. 셀프 주유소의 경우 운전자가 주유를 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더 큰데요. 주유 전에는 꼭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접촉한 후에 주유를 해야 합니다. 또 차를 탈 때는 동전이나 열쇠 끝으로 차문을 가볍게 두드려 모여있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집에 문고리를 잡을 때도 신경 조직이 없는 손톱을 이용해 1초에서 3초 정도 된 후에 잡고 평소 손이 촉촉할 수 있도록 보습 제품을 수시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아침 헤어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정전기가 발생해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휘날리기 쉬운데요. 특히 잦은 염색과 펌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은 정전기를 잘 유발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감을 때는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로 감고 샴푸 후에는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드라이보다는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모발 손상도 막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TV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내뿜는 정전기는 많은 먼지를 모아 쉽게 더러워지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식초를 묻힌 천으로 닦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정전기는 옷을 입고 벗을 때 탁탁 소리와 함께 불쾌감을 주는데요. 양말만 잘 벗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맨발로 다니면 몸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불균형이 발생해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천하면 정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2년 불청객, 정전기와 안녕을 구합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미국의 한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자신을 곧 떠나보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대회 출전하게 됐다는 이유를 밝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비록 최하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이게 바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